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벌써 한 주를 마무리 지을 금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증시는 8월 달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 증시 추세가 단기적으로 채널을 좀 이탈한 모습이 현재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에 다시금 고개를 좀 들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증시의 소강 상태라고 좀 보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시장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종목 월드컵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많이 마음이 힘드실 텐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 크게 빠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조정을 받아줘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받아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들을 세워나갔을 때 시장 한 차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조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먼저 맞고 또 강하게 맞으면 그 두 번째 매 맞는 건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 증시가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하락폭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정은 좀 기술적으로 좀 더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 단기 조정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장세가 이어져도 크지 않은 상황 따라서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타점들을 언제 공략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런 포인트들 제가 꼭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16강에서 16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우승 종목뿐만 아니라 우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점 함께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이번 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많이 다독여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하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를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이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자 종목 월드컵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출전하게 됐을까요?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자도 정말 쟁쟁한 종목들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 우주항공, 원전, 조선, 전력설비, 방산, 지주사, 화장품 골고루 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또 어떤 종목들이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전으로 오르게 될지, 최종 우승 트로피는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자 정말 쟁쟁한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의 염원이 담겼던 종목도 출전을 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었을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풀무원과 하이스틸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알고 계세요? 제가 네. 노래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쵸. 유튜브를 딱 보면은 네. 쭉쭉쭉쭉 쇼츠를 넘겼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네. 나도 언젠가 꼭 한번 봐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한 이번 주말에 한번 이제 봐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네티즌들이 K-팝 열풍 때문에 한입김밥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태풍 노루가 오면은 노루 페인트가 오른 것처럼 풀무원이 오늘 좀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쟁쟁해 보이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오셨던 종목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네, 우선 이 풀무원과 하이스틸 두 종목 중에서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고 한 종목은 조금 상황이 좋지 못하죠. 뭐 가장 우리 간단하게만 이유 한 번씩 살펴보자면 이 풀무원은 이 중국의 대형 유통체인인 샘스 클럽에 입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0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도 그 김밥 챌린지라고 들어봤는데요. 이게 네. 뜯지 않고 네네. 그냥 막 자르지 않고 먹는 챌린지가 그 네. 챌린지 맞을까요? 앞니 튼튼하세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저는 굉장히 튼튼한데요. 이게 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뭐라고 하죠? 밈이라고 하나요? 네, 챌린지요? 챌린지요. 네, 그래서 이런 챌린지가 계속해서 활성화됨에 따라서 네. 이 김밥 앞으로의 매출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풀무원으로 선택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식품 쪽에서 굉장히 힘을 좀 받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우리 그렇죠. K식품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거든요. 네, K식품이 K문화, K컬처를 넘어서 K식품까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이 조금 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이스틸을 제가 이야기를 좀 빼먹었는데 이 하이스틸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나 철강 50% 관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저는 조금 더 약한 종목들을 보다는 좀 더 강한 종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풀무원 쪽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무원을 선택해 주셨고 다음 라운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과 스피어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오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신규 상장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하반기 IPO 쪽에서 뭐 대여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이 이슈가 앞으로도 좀 힘을 받아줄 수 있을까의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 들어주실 건가요? 네, 이 대한조선의 경우에는 오늘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기관 물량 61%가 락업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바 글로벌 기억하시죠? 네. 이 달바 글로벌이 25%인데 여기에 지금 2배가 넘어가는 물량을 락업 물량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더 안도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더 계속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스피어의 경우에는 제가 7월 17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우리 함께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공략한 종목이 오늘 점상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는 스피어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앵커님께서 한번 질문 주셨었죠. 네. 이 스페이스X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계속 갈 수 10년 있는지. 네, 추가적인 상승세는 전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스피어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단 1, 2년 공급 계약이 아니라 10년 공급 계약이고 여기서 스피어가 원한다면 3년 동안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옵션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전망 굉장히 밝게 된 상황인데 이 종목이 특히 중소형주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더 부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스페이스X가 이 중간 유통업자를 처음
공급 계약을 체결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미뤄보았을 때 조금 더 스피어가 네. 시장 다 나오네요. 네, 이 시장에서 조금 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수익권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충분히 눌리고 나서 반등 초입 구간에 함께 공략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점상이 나왔지만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스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가볼게요. 컴퍼니 K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입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스테이지 관련 종목이죠. 이재명 AI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종목인데요. 월요일이 또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제가 넣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체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좋아하시고 많이 손을 들어주셨던 종목인데 16강에서는 어떤 종목 손 들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의 상승세만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네. 당연히 컴퍼니 K가 조금 더 웃어주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 컴퍼니 K의 경우에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업스테이지 이 기업이 유니콘 기업, 약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이 컴퍼니 K가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한 6% 이상 좀 빠졌는데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을 때에는 그동안에 공략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네.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지만 그만큼 네. 좀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박앤세일 장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파트너님의 마음을 이미 읽으시고 설명 길게 하시면 탈락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8강, 4강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바로 가볼게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이 종목들은 우리 파트너님의 자식이라고 봐도 이제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쟁쟁한 종목들입니다. 현대용철이라는 호가 생길 정도로 HD 현대중공업 손을 많이 들어주셨었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략 타점 잡아서 상한가 여러 번 수익 안겨준 종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매달 한 번씩은 공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종목 모두 다 흐름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좀 한 종목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네. 이 종목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부각받았던 종목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이고요. 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MRO 사업 수주를 따낸 기업이죠. 그래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올해 3월에는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9.9%까지 또 추가로 인수를 했는데 여기 19.9%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MRO 사업 세 번째 수주까지 따낸 기업이다 보니까 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로 쓰였던 게 바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죠. 여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하나오션이 아닐까 싶어서 하나오션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고민 좀 하셨지만 결국 하나오션 손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박셀바이오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우리 파트너님과 이 개편 이전에 그 우승을 했던 종목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두구두구두구 하기 네, 전에 이제 네. 이 말씀하셨을 때 힌트 좀 주세요 하니까 뭐 효심이 깊은 5월 달쯤에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박셀바이오는 이제 증폭 활성화, 골수 침륜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오늘자로 림프구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약
약간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될 때까지는 기대하고 이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바이오 관련해서는 별로 말씀이 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 관련해서 크게 말씀드리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 바이오가 이제는 하반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 네.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바로 이제 원전과 그다음에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원전 보통 이거를 갖다가 네. 뭐라고 했었죠? 어떤 거요? 그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적어주실 텐데 제가 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근데 그 후속 하반기에는 반바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 반도체, 네. 바이오, 2차 전지. 아, 조방원 말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조방원이 그래서- 기억 안 나셨던 거예요? 네, 조방원에서 이제는 방산이랑 원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보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제 앞으로는 좀 바이오 쪽으로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바지.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박셀바이오와 효성중공업 중에서는 저는 좀 박셀바이오가 네.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예, 효성중공업은 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함께 황제주를 만들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냈던 종목인 만큼 이 효성중공업 굉장히 네. 실적도 좋고요. 이제 관세에 대한 면제까지 앞으로의 네. 전망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네. 효성중공업으로 왜 선정을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간을 조리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지쳐서 이제 잠 온다라고 하시니까 일찍 골라주셔야 네, 됩니다. 제가 좀 알겠죠? 빠르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풍산입니다. 제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 시청자분께서 너무 염원과 사랑과 애정이 담긴 종목이셔서 그런지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 나오실 때 꼭 종목을 출전시켜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풍산이랑 붙게 됐어요. 이 둘 중에는 그래도 풍산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풍산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종목이죠. 근데 네. 이제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특히 이제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네. 원가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LG 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눌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조정 장세는 추가적으로 뭐 크게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풍산보다는 LG 화학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정말 이용철 파트너님 방송 12시 것도 보시고 질투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이 말씀은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이제 이렇게 폭락장에도 우리 방송을 꾸준하게 11시까지 네.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는 결국에는 주식으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매진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드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큰 수익 반드시 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어머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에 네. 대한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따뜻하고 힐링 방송 마켓 위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손을 좀 들어주셨고요.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라운드도 바로 볼게요. 삼성 SDI와 HD 현대입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종목이라서 제가 출전을 좀 시켜봤는데 맞붙게 된 게 굉장히 또 우리 파트너님의 호이기 때문에 HD 현대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름 긴 현대를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짧은 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HD 현대 최근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네.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인데 우선 제가 좀 잠올 수가 있으니까 네. 두 종목도 먼저 선정을 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중에서 8강에 올라갈 종목은 바로? 삼성
SDI로 선정을 다행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코가 왜냐면 바뀌셔서 아니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최근에 이제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그렇게 막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EV, 그 전기차 배터리 부진과 ESS 전력 저장 장치의 좀 그러니까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 흐름을 바라기는 좀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면 조금 더 저가, 완전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 혹은 복숭아표 정도에서 공략을 하게 되시면 큰 상승 흐름을 좀 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죠. 특히 지주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이어서 세법 개정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세법이 좀 더 아쉬워요. 특히 네. 대주 저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거래세는 우리가 금투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 복구시키는 거에 대한 저는 큰 의의는 없으나 네. 우리가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다라는 소식이 들었는데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약 1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허. 우리나라 보통 이제 서민분들께서 우리 이제 서민분들께서요. 서민 아니십니까? 네, 맞아요. 저도 서민 네, 이제 아파트를 갖지 서민으로서. 못한 서민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파트를 한 채 가는 거 쉽진 않지만 아파트를 한 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낮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함은 정말 네. 많은 부를 가진 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더 강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가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고 자회사들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10%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한 실망감이 강하게 이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 SDI보다 이 HD 현대가 추가적인 조정 장세에 조금 더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삼성 SDI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6강에서 삼성 SDI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계속 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6강의 마지막 라운드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PR 이렇게 붙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3캠퍼스 부지 협상이 좀 완료가 됐고요. 공장 2개가 이제 이상 건립이 완료가 좀 됐다라는 이슈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화장품 쪽에서 상승세가 남다르고 왜 이렇게 즐겁게 웃고 계세요? 네. 이제 제가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파트너님께 APR 대표님 잘생겼다라고 얘기했더니 검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둘 중에서는요? 네, 우선 제가 봤을 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APR은 우리가 함께 4월 16일 날 네.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인 만큼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최근까지 이어왔던 종목이죠. 거기다가 감액 배당까지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당 중에서도 감액 배당은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다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인 만큼 이 기존에 함께 공략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더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나 싶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을 만큼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두 종목 중에서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굳이 우리가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골라야 하기 때문에 고르자면 저는 네. APR로 선정을 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용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고르고 APR 골랐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그 대표님 얼굴 보고 고르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이제 네.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제 APR 정말 대기업의 이제 회장님이 네. 부도 엄청 가지. 이런 분이 대주주 아닌가요? 이런 분이 대주주 요건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인데 아, 정말.
네, 아무튼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에 내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좀 더 강력한 호재로서 시장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화장품주 하면은 우리가 수출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업황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우리가 APR이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동안 공략하지 못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분 좋게 한번 공략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단기적인 이번 조정 장세 안에서 좀 기회로서 좀 더 작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APR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6강 함께 달려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진 종목이 벌써 떨어졌다. 아니면 이 종목 이제부터 관심 종목에 편입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풀무원 이렇게 8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스피어,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효성중공업, LG화학, 삼성 SDI, APR까지 쟁쟁한 종목들 각 섹터에서 나와줬는데요.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 최종 우승 트로피 어느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8강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참 쟁쟁한 종목들이 결국에 남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갈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볼게요. 풀무원과 스피어가 붙었습니다. 사실상 풀무원은 좀 단발성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8강으로 올라온 게 조금 이제 게임이 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네. 풀무원의 경우에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2025년도 7월 21일부터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 김밥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늘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아줬죠. 그래서 저는 다음 거래일 날 조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갭상승을 도모한 슈팅 혹은 다음 날의 상승세에 따라서 이 전날의 종가, 오늘의 종가죠. 오늘의 종가를 지켜줄지의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건지 혹은 한 차례 좀 더 조정이 나올지가 결정이 될 텐데 오늘 종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종가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한동안 조정 장세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려면 저는 당분간은 좀 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K 컬처 네, 이제 이런 문화로서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부각받았던 풀무원보다는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피어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풀무원 설명 너무 길다고 다들 이미 맞추셨는데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도 안 하셨네요. 계속 뒤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궁금한데. 네, 조금 있다가 좀 더 네.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라고 하시니까 스피어가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화오션입니다. 효자들이 또 붙었네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 들어주실 건가요? 네, 이 두 종목 저는 사실상 결승이라고 봐도 네. 좀 무리가 없는 이제 매치인 것 같고요. 특히 하나오션 정말 지금 최근 가장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는 네. 저는 하나오션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종목들을 선정해낼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작정 좋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조금 더 거기에 의의를 두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전망을 이제 가지고 네. 있는 하나오션보다는 이제
최근에 조금 눌려있던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앤세일 구간인 두산 에너빌리티 손을 들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우상향을 이어가기보다는 비추세권 횡보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밴드의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이 종목이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소형 원전부터 해서 SMR이죠. 거기다 대형 원전, 가스터빈과 해상풍력 부분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성장세까지 좀 더 기대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너무나 좋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4강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까요? 바로 볼게요. 효성중공업과 LG화학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좀 갈리십니다. LG화학 이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LG화학을 그동안 계속해서 밀고 계셨던 분은 LG화학 더 올라가주길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이제 LG화학도 올해 5월부터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상대가 황제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네. 효성중공업과 LG화학을 비교를 해봤을 때 효성중공업의 체급 자체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수급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효성중공업이다 보니까 4강으로 효성중공업을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 LG화학 우리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대응 방안 간단하게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2025년도 5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졌던 흐름을 오늘 조금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3%가 넘어가는 강한 하락을 동반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스피어 같은 종목들이 한 종목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든든하겠죠. 하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대형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LG화학을 바로 잘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2025년도 5월부터 가파르게 이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조정 이후에 충분히 상승 랠리를 한 번쯤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눌리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냐? 그러면 신규로 공략할 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2025년도 7월 달 파동의 저점이죠.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면 26만 3천 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을 첫 번째로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한 그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26만 3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 신규로서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 26만 3천 원의 1차 공략가 기준 잡고 분할로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로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LG화학은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와 APR입니다. 삼성 SDI 역시도 염원이 담긴 종목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 들어주실 거예요? 네, 이 삼성 SDI와 APR 우리가 좀 뭔가 네. 익숙하지 않은가요? 전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APR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좀 화장품주 중에서도 정말 대장주로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고요. 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붙였을 때에는 당연히 좀 APR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네. 제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는 올해 하반기 말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강한 추세를 통해서 좀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APR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R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많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벌써 떨어졌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LG화학이 벌써 떨어졌다. 삼성 SDI가 먼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스피어,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APR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중왕전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느 종목이 또 결승에 오르게 될지, 최종 우승 트로피는 오늘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4강쯤 오게 되니까 전부 다 한 종목 한 종목이 다 강한 종목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느 종목들이 또 결승전에 오르게 될지 1라운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정말 시청자분들께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스피어인지, 그리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이 좀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종목을 고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모르겠는데 둘 중에는 어떤 종목이 더 좋으세요? 네,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 종목 모두 다 함께 공략했던 이제 기억이 나서 특히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4월 한 18일 정도에 함께 공략을 했고 6월 역시 달까지 스윗하십니다. 네, 그래서 공략하고 나서 무려 170%까지 네.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스피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같이 점상을 만들어낸 종목이다 보니까 네. 두 종목 모두 다 좀 애착이 많이 가는데요. 네. 우선 이 스피어의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상을 오늘 만들어냈는데 과연 이 이용철 파트너, 이용철 파트너라는 사람이 과연 스페이스 X와 공급 계약을 미리 알고서 이 종목을 공략했나라고 질문 주시면 저는 네.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공략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뭔가요? 로켓 발사를 함에 따라서 이게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으로 다 반영되는 기업인데 이게 작년에 2회차에서 올해 로켓 발사가 15회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업황에 대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누리호, 내년 상반기에는 누리호 발사까지 5차 발사죠.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공략했으면 좀 좋을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 종목을 공략했던 그 당시의 흐름을 간단하게만 보면 제가 5월 1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7월 17일입니다. 5월이 아니라 7월 17일 날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등대 기법 중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돌파하는 상승삼각 패턴을 돌파하는 수렴 돌파 패턴을 통해서 함께 공략을 해 나갔었죠. 저항 라인대가 일정했었고 일정한 저항 라인대 101,100원 라인대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는 이 상승 삼각 패턴의 고가를 7월 15일 날 돌파를 하고 나서 7월 17일 날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쳐주는 흐름을 통해서 함께 공략을 해냈고요. 공략한 다음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상승한 흐름, 상한가까지 함께 누렸는데 이 종목이 앞으로의 추가 상승률이 충분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10년간 장기간이고 추가 3년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의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세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저는 시청자분들 아직까지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관심을 갖지 않아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에 과열된 종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하는 종목이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3년간 2030년도까지 굉장히 대형 원전을 꾸준하게 착공한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1차 벤더사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까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 중에서
선정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피어 하실 때 거의 랩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멘트 보따리가 풍성하시다고. 스피어가 그만큼 또 이렇게 4강까지 올라온 만큼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워낙 대형 호재가 터지다 보니까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내가 당장 다음 거래일에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수도 있어서 지금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공략하는 시점은 제가 한 번 더 생방송에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과 APR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다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둘 중에는 어떤 종목이 결승전 올라가게 될까요? 네, 이 두 종목 너무나 좋은 한 종목은 황제주고요. 한 네. 종목은 감액 배당을 추진하면서 이제 화장품주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최근에 화장품주 종목들을 쭉 보면 네. 이 APR처럼 강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좀 가장 강력한 종목 중 한 독주죠, 종목이 네, 그렇죠. 이 APR인데 대표님 잘생겼고요. 근데 이제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좀 네. 고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관점을 이렇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APR이 감액 배당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네. 좀 APR 선정을 했었을 텐데 이미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 저는 이제 물론 올해 말에 연말에 또 이제 감액 배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주인 효성중공업이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거의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서는 효성중공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APR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효성중공업보다는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올려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효성중공업은 이제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네. 관세도 무관세입니다. 네. 면제를 받아줄 만큼 이 종목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출 기준으로 보았을 때 APR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수출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효성중공업이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공정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다방면으로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 기대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효성중공업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APR이 벌써 떨어졌다 하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모두 이용철 파트너님과 지금부터 좋은 종목들 이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고요.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결승전 가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효성중공업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파트너님께서 옛날부터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애착도 많이 있는 애착핑들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는 어느 종목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북을 좀 오랜만에 올려보려고 하는데 마음의 결정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북 오랜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이 두산 에너빌리티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이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아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혹은 중요 라인대를 이탈했던 종목들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좀 더 현금 확보를 해놓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많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수재를 이제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이런 SMR과 가스터빈 부분에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공장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가스터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터빈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특히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가스터빈은 왜 중요하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때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스터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5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대형 H클래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4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기업이 이미 초과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세 거기다가 이 종목이 특히 해상풍력 쪽으로는 터빈 부분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이제 해상풍력 관련한 법안 초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미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3,100선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3,100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장 한 차례 더 크게 빠지는 경우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내일 다음 거래일 당장 전량 공략하기보다는 분할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왔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 종목 최근에는 상승 추세보다는 비추세권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점과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낮추는 이 수렴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5년도 6월달 저점과 저점 쭉 올리고 고점과 고점을 쭉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수렴 형태의 오늘 저점을 소폭 훼손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지지 라인대인 59,000원 라인대를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어요.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큰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분할로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처음 공략했을 때 제가 오늘의 관점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드리겠지만 추가 매수가까지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52,900원 라인대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매수가, 그다음에 손절가를 지금 바로 이제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략가 기준은 61,0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68,300원, 손절가는 56,000원 기준 잡고 손절 라인대 이탈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52,900원 라인대 재공략 혹은 분할로서도 공략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그냥 종목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격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우리 QR코드 타고 들어가면 어떤 것들 또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동안에 이제 스피어 같은 종목들은 생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신청하시고 마셨던 분들은 그냥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함께 꾸준하게 함께하는 무료 밴드방, 교육방에다가 공략했던 종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해야 될지 혹은 지금이라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우리가 등대 기법이라고 하죠. 등대 기법과 캔들의 원리를 조합을 해서 명확한 매수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교육 자료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셔서 주말에 여러분들 주식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혼자 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 공부방에서 함께 편하게 전략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가 잘 뜨지 않고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마무리를 잘 해주신 이용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마케디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